네, 부자들의 경제신문에 있는데 한국투자증권 안녕스타 최용화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코스닥이 또 눌리고 있네요. 한 네. 1% 이상 하락입니다. 그리고 시초가보다도 조금 더 하락폭을 넓히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고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주 52시간 근무. 저녁이 보장된 삶이라고 하는데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 전 실시하기 전에 증권가에서는 어떤 종목들이 좀 수혜를 받을 것이다 하는 분석 기사들이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그런 것들의 실효성이 어느 정도 있었나요? 일단 뭐 전체적인 분위기로는 이렇게 특별하게 이렇게 나온 부분들은 그랬던 없었는데요. 것 같죠. 네, 예. 뭐 근데 레드캡 투어 같은 이제 여행 종목들은 좀 일부분 좀 움직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아직 시행된 지가 얼마 안 된 부분, 그다음에 이제 기업들도 시행을 하고 있지만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어떤 소비 패턴이 확실히 변화되는 부분은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7, 8월 성수기를 맞아 음료 주류 업체들의 물량 생산에 차질을 빚지 않고 근로시간 단축에 대응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일각에서 헬스장, 네. 여가 이런 것의 증폭 그리고 음식점 매출의 좀 하락세 그런 것들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앞서서 휘발유 가격, 경유 가격 굉장히 많이 올랐다라고 전해드렸는데요. 4년 만에 경유값이 최고치고요. 휘발유 가격도 아마 운전하시는 분들은 좀 부담 느끼실 정도로 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항공유 가격의 추가 급등으로 항공사 실적 한번 여러분들이 항공주 가지고 계시다면 점검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반대로 뭐 정유주들 좀 눈여겨봐도 되는 시점인지 판단해 주신다면요. 네. S-오일이나 SK 이노베이션 같은 정유주들은 실적이 앞으로도 개선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주가 자체는 플랫으로 좀 약간 횡보 국면으로 좀 가고 있는데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 3, 4분기로 가면 갈수록 정유주들의 실적 개선세는 계속해서 좀 나올 것이다. 그래서 뭐 지금 관점에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한다면 크게 무리 없는 시점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여러분 대한항공의 2분기 영업이익이 1,000억 원 이하로 뚝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1년간 추가로 늘어나 실적의 지속적인 부담을 항공주들이 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70달러 선인데 해외 애널리스트는 100달러, 200달러까지 네. 얘기를 하고 있는 형국이고 추가적인 유가 상승 전망 제시되고 있네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 본격적으로 볼 사항은 7월에 많은 투자자들을 공포에 휩싸이게 한 바이오주의 투매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포에 휩싸여 미리 선제적으로 파는 주체가 그동안은 개인들이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주범은 외국인이라고 해서 굉장히 눈여겨볼 만하고요. 공매도도 주범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로 7월에 신라젠의 주가 등락률과 외국인 공매도 추이를 보시면 더 알 수 있습니다. 투매 현상이 가장 두드러진 바이오주가 신라젠이었습니다. 7거래일 동안 무려 34% 떨어졌고요. 외국인은 매물을 쏟아냈고 공매도는 급증했습니다. 투매가 시작되기 전부터 거래량이 평균 7배나 늘어났고요. 공매도가 늘어나 공매도 거래가 제한되기에 이르기도 했고요. 이 투매의 전형적인 특징, 주가 급락과 거래량 증가가 동시에 나타난 것입니다. 이렇게 패닉셀링, 주가가 더 떨어지기 전에 주식을 내다 팔아 연이은 주가 하락과 함께 대량 거래 동반. 이번에 주범의 이 외국인이 좀 주범이었다는 점, 공매도 이렇게 겹친 부분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일단 신라젠도 그렇고 다른 신약 관련된 주식들도 그렇고 이번에 주가가 하락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중국 쪽에 있는 바이오 기업들이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중국 쪽에서 동물용 백신 부분이 뭐 가짜다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서 중국 내의 신약 기업들이 많이 하락을 했는데요. 저희가 과거에 이제 미국 시장보다 한국 시장에 있는 신약 기업들이 훨씬 더 가파르게 올라올 수 있었던 이유는 중국에 있는 신약 기업들이 굉장히 주가 상승이 가파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부분들이 역으로 중국 시장이 꺾이면서 한국 시장도 같이 좀 매물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신라젠 같은 경우에는 올해 여러 가지 임상 결과에 대한 기대치가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상태이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닉셀이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떨어지는 칼날을 손으로 잡으면 안 된다라는 명언이 있듯이 지금 상태에서 뭐 굳이
무리해서 투매에 동참할 이유는 없지만 신규로 접근하거나 추가 매수를 할 때는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되는 구간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외국인이 단기간에 대량 매물을 쏟아내고 있고요. 주가가 급락할 때마다 단골 손님으로 등장하는 공매도까지 가세하며 바이오주들이 갈피를 못 잡고 있는데 오늘 월요일의 시작도 좋지 못합니다. 네. 바이오주들이 또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유하신 종목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과매도권으로 떨어지는 칼날을 잡을 필요 없다. 보수적인 의견을 내비쳐줬습니다. 이러한 주식 상황에서 최근에 관심을 받는 종목이 있는데요. 머니투데이에서 주목하는 오늘 이 종목 분석의 기사 종목은 실리콘웍스입니다. 내년 매출을 1조가량 하고 있는데 주목할 만한 부분들은 증권가에서 목표 주가를 잇따라 상향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주요 팹리스, 그러니까 반도체 설비 업체라고 볼 수 있는데 실리콘웍스도 그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고요. 글로벌의 주요 팹리스 업체 현황을 보면 실리콘웍스가 얼마나 저평가를 받고 있는가 알 수가 있습니다. PBR이 1.6배, PR이 14배가량으로 자, 하반기 영업이익이 상반기보다 200%가량 상승할 것으로 본 것에 비하면 굉장히 저평가라고 볼 수 있고요. 2분기 잠정 실적 발표 후에 6개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를 대폭 상향했어요. 현 주가 13배, 14배 수준 불과 OLED 반도체 사업이 주가를 견인하고 있는데 최근에 LG 디스플레이가 OLED로의 전환이 빠르게 이루어져 실리콘웍스의 수혜도 클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세계 이 팹리스 업체, 반도체 설계 부분에 종목들이 관심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네. 한국의 대표적인 실리콘웍스도 바라봐야 되는 것인지 연구원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일단은 이번에 실리콘웍스가 좀 체질 개선의 어떤 요소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에. 특히 중요하게 저희가 봐야 될 부분은 LG전자로부터 이제 인수한 부분이 있어요. OLED용 그 타이밍 컨트롤러 쪽인데 어떻게 보면 이 부분들의 사업이 계속해서 잘 되려면 OLED TV가 잘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LG 디스플레이 쪽에서 나왔던 뉴스가 바로 내년도 하반기에 중국 쪽에 공장을 짓는다, OLED 공장을 짓는다라는 부분들이 나왔죠. 그렇게 되면 실리콘웍스 같은 경우에는 원래도 실적이 괜찮은 상태에서 내년 하반기부터 오히려 더 좋은 어떤 매출처를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좀 저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LG 쪽이랑 약간 엮여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실리콘웍스의 좀 차기 매출처가 좀 좋게 나오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고 아까도 보셨다시피 이제 글로벌 피어 대비해서 굉장히 좀 저평가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실리콘웍스는 상방으로 한 20% 정도의 추가 상승은 열려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해외 반도체 설계 전문 기업에 비해 20-30% 주가가 저평가되고 있다. 하반기에 실적이 보장된다면 실적 추정치와 주가 상향은 뒤따라올 수밖에 없다. 지금 주가가 47,000원가량인데요. 네. 높게 62,000원, 3,000원까지 보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자, 오늘 특징주 오르는 종목 가운데 포스코 캠텍을 볼 수밖에 없네요. 양극재, 음극재 이 사업 활성화 기대감이 큽니다. 자, 내용을 좀 더 보실게요. 양극재, 음극재 사업의 통합 전망, 성장 기대감이 큰 상황이고요. 기업 보고서를 통해 그룹 내에서 음극재 기술 개발이 포스코 캠텍에서 담당을 해왔는데 양사 합병 가능성이 매우 커져서 마케팅 시너지 효과 높일 계획이라고 했고요. 올해 5월에 포스코 ESM, 포스코 대상에서 1,500억 원 유상증자를 실시했는데 그 안에서 1,350억 원 가운데 투자를 해 양극재 생산 라인을 갖출 예정이라고 합니다.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앞으로 성장 기대가 어느 정도로 점쳐볼 수 있을까요? 만약에 정말 합병이 된다면 주가는 훨씬 더 가파르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죠. 왜냐하면 일단 지금 나와 있는 뭐 일진 머티리얼즈나 LNF나 에코프로 같은 어떤 이 양극재 관련된 2차 전지 종목들을 보면 기본적으로 PER이 30배가 모두 다 넘습니다. 근데 현재 포스코 캠텍은 PER 20배 거래가 되고 있죠. 근데 만약에 정말로 음극재와 양극재 기업이 합병이 된다면 이론적으로는 주가가 50% 이상은 상승을 할 수 있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포스코 취임식에서 네. 신임 회장이 이야기한 부분이 바로 이러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기대감이 지금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도 포스코 캠텍은 저렴한데
만약 합병까지 된다면 더욱더 상승 포텐셜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제가 예. 생각했을 때는 포스코 캠텍은 지금 시점에서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하셔도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양극재가 포스코 ESM이, 응급재가 포스코 캠텍이. 그렇지 않아도 지금 주가가 싼데 네. 조금 더 합병의 시너지를 받는다면 관심 가져도 된다. 네. 자, 목표가가 56,000원에서 6만 원으로 증권가에서 컨센서스를 올려잡고 있습니다. 지금 51,000원대 가량인데, 자, 올라갈 만한 종목들을 한번 찾아봤네요. 우리 경제신문에서 셀렉과 종목들까지 알아봤습니다. 부자들의 경제신문에 있는데 함께했습니다.